책을 다 읽었지만 그 내용이 기억나지 않았던 경험 다들 있었을 겁니다. 이럴 때면 책을 읽는 게 과연 의미가 있나 싶기도 한데요.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이나 학교로부터 책을 많이 읽으라는 얘기를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정작 책을 읽는 방법에 대해서는 누구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지난 3년 동안 책 200권 넘게 읽고 깨달은 책 제대로 읽는 방법 5단계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이렇게 독서한 뒤로 유튜브 기반으로 수익을 내고 있고 클래스 101 강의 제안도 받았으며 학업 분야에서도 성과를 내고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행복한 생활을 하고 있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게 됐습니다. 먼저 1단계는 태도와 관련한 건데요. 책 속의 한 단어, 한 문장 모두 읽어내겠다는 의지를 내려놓는 겁니다. 특히 독서를 이제 막 시작하는 분들에게 중요한 마인드인데요. 책의 주제나 흐름이 아닌 텍스트에 집중하게 되면 책을 읽는데 많은 에너지가 소모되기 때문입니다. 작심삼일이라는 말처럼 처음에 너무 힘을 주게 되면 그 의지가 오래가지 못하게 되죠. 그렇다고 해서 책을 가볍게 훑어보라는 건 아닌데요. 요즘 이 책 잘 나간다며 읽어나 보자, 이런 태도로는 작가의 의도를 이해하는데 방해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따라서 처음에는 책의 주제와 흐름을 이해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하고 가볍게 시작해서 난이도를 점점 높이는 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2단계는 1회독을 하며 형광펜으로 밑줄을 긋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떤 부분에 표시를 해야 하냐? 크게 두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작가가 강조하는 부분과 두 번째는 내가 생각했을 때 중요한 부분에 밑줄을 긋는 거예요. 이렇게 밑줄 그으며 책을 읽게 되면 책의 핵심 요지를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조금 뒤에 소개할 단권화 작업의 시작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책 내용이 금방 휘발된 이유는 책을 눈으로만 읽었기 때문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고등학교 내신 공부하듯이 신중하게 밑줄 그을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뭐 이걸로 시험 보는 건 아니잖아요. 마음 편하게 읽으면서 앞선 두 가지 기준에 해당하는 부분을 형광펜으로만 표시해주세요. 3단계는 1회독을 마치고 2에서 3일 뒤에 2회독을 시작하는 건데요. 이번에는 형광펜을 친 부분만 다시 읽는 겁니다. 동시에 형광펜을 칠한 부분 중 내가 꼭 기억하겠다 혹은 내가 실천하겠다 싶은 내용을 볼펜으로 다시 한번 밑줄 그어주세요. 이렇게 다회독을 하는 이유는 중요한 내용을 반복 기억으로 전환하기 위함입니다. 형광펜 친 부분이 책의 전반에서 강조하는 것이었다면 볼펜으로 표시하는 작업은 나에게 적용할 내용을 추려내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죠. 여기서 중요한 건 격가지 내용은 과감히 쳐내고 인상 깊은 구절만 남겨두는 것입니다. 다음 4단계는 볼펜으로 표시한 부분을 휴대폰 메모장에 옮기는 과정입니다. 저는 한글 파일에 타이핑한 후 아이폰 메모장에 옮겨놓는데요. 이렇게 하면 언제 어디서든 책 내용을 다시 읽을 수 있게 됩니다. 동시에 책 내용을 필사하게 되면 글쓰기 실력도 함양할 수 있어 큰 장점이 있죠. 보통 300쪽 정도 되는 책 한 권을 다시 읽으려면 못해도 2시간은 소요될 텐데 이렇게 휴대폰 메모장에 단권화를 해놓는다면 책 내용을 10분 만에 다시 읽어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수시로 반복해서 읽어야 한다는 겁니다. 출퇴근길이나 식당 음식 기다리면서 책을 다회독하게 되면 어느 순간 내 머릿속에서 책 속의 내용이 자리 잡게 될 거예요. 이제 여기까지는 수동적인 독서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책 속의 내용을 저장하는 인풋 과정을 거친 셈이죠. 이제는 아웃풋으로 성과를 만들어야 합니다.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독서의 본질은 작가와 간접적으로 소통하는 과정입니다. 책의 내용을 내면화함으로써 비판적인 사고 능력을 기르고 나만의 가치를 세우는 거죠. 마지막 5단계는 책의 내용을 실천해보거나 지식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나만의 경험과 생각을 단권화 노트에 함께 기록해둬야 합니다. 제가 대학 시절 읽었던 자기계발서인 원싱을 어떻게 내면화했는지 말씀드릴게요. 원싱의 핵심 요지는 멀티태스킹을 포기하고 단 한 가지의 일에 집중하라는 겁니다. 실제로 제가 이 책을 읽고 대학 시절에 학점 관리라는 목표를 세운 뒤 실천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때 학점 관리에만 집중해서 차석이라는 성과를 내긴 했지만 한편으로는 동아리나 공모전에는 참여하지 못해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대학생이라는 신분 자체가 다양한 걸 경험할 수 있는 시기잖아요. 그래서 다음 학기에는 목표를 학점 관리에서 학교 생활로 원싱의 범위를 넓혔습니다. 학점 관리뿐만 아니라 교내 활동에도 집중하기 시작한 거죠. 그 결과 성적은 비슷하게 유지됐고 학교 생활에 대한 만족도도 향상이 됐습니다. 저만의 원싱 기준이 세워진 것이죠. 저는 이때의 경험을 단권화 노트에 다시 기록했고 내가 어디까지 집중할 수 있는지 그리고 내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원싱의 범위는 어디인지 제 생각을 함께 기록해 두었습니다. 물론 현실과의 적절한 타협도 중요하지만 책의 본질
본질에 벗어나선 안 되잖아요. 예를 들어 내가 술만 마시고 다니는 걸 학교 생활의 일부라고 합리화한다면 그건 책을 읽지 않은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정리하면 책 속의 내용을 단권화 노트에 정리함으로써 책 내용을 온전히 인풋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책 속의 내용을 직접 실천한 후 나만의 가치관 혹은 기준을 세운다면 인풋 이상의 아웃풋을 산출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거의 비문학 독서법을 위주로 설명했는데 이 영상이 많은 관심을 받는다면 다음에는 문학 독서법도 정리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제 3년의 시간과 노력을 이 5분짜리 영상 하나로 성취해낸 것과 다름이 없는데요. 만약 여러분들만의 독서 방법이 있다면 댓글에 공유해주세요. 경험과 지식은 쌓일수록 더 커지는 거 아니겠습니까?